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건강한가요? 행복한 미래의학 김지윤입니다. 건강한 삶,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꿔볼 만한 그런 희망이죠. 오늘도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의학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소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미래의학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 사람들이 평상시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 두통,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머리가 아프다? 네, 이런 머리가 거네요. 아프다. 오늘은 그 두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 이렇게 흔한 우리 일상생활 병이지만, 이거를 뭐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심각해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흔한 질병이지만 쉽지 않은 그런 두통에 대한 원인을 속속들이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치료법들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통에 대한 이야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참 궁금한데요. 두통이 생각하면 정말 종류나 증상이 참 다양하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비염이라든가 감기, 또 뇌 문제, 또 3차 신경통이라든가 턱관절의 문제, 급격한 고혈압, 이런 등의 어떤 선행 질환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두통이 있죠. 이런 것들을 두통의 종류에서 2차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선행 질환을 해결하면 제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문제는 원인 없이 이런 선행 질환 없이 나타나는 두통이 많은데 거의 그것이 90%에 가까워요. 양상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긴장성 두통하고 편두통, 혈관성 두통이라고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긴장성 두통은 꼭 이렇게 옥죄듯이 아파요. 이렇게 띠를 두른 것이 이렇게 아픈 것이 수시간 지속되는 그런 형태의 두통이고, 혈관성 두통은 좀 쉽지 않은 건데 난치에 해당이 되죠. 그는 이제 박동성 두통, 그리고 선망,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고 또 다른 소화장애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병발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형태의 또 두통, 혈관성 두통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에 관련된 통계를 보면 이렇게 사람들의 10명 중 8명이 두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되게 흔한 질병인 거잖아요. 그러면 의학에서 알려진 두통의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선 두통이 발생되니까 우선 내 머리에 이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이제 뇌와 관련된 또 코와 관련된 또 이 주위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거기서 나와서 문제가 되면 이제 그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원인 없이 발생되는 1차성 두통이 많고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일시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두통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보통 진통제 먹으면 다 나아, 참지 말고 먹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통제를 정말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게 건강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되게 원인을 알지 못하고 이제 두통이 심하게 이제 발생이 되니까 신경과나 내과 이런데 이비인후과 다니지만 좀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좀 흔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진통제를 이제 찾기 시작하는데 진통제는 아시다시피 일시적이고 또 순간적인 치료에 해당이 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못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반복해서 복용하게 되고 또 장기적으로 먹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통제의 양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심지어는 그 약물 때문에 생기는 약물성 두통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의학에서는 아주 우려하는 것처럼 진통제 오래 먹는 건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독일의 유명한 그런 페인 컨트롤, 그러니까 통증 클리닉 그 병원장이 이제 그 심장 전문이었습니다. 근데 편두통 환자한테 되게 이제 베타 신경 차단제를 주로 진통제를 쓰는데 자기는 심장 전문의로서 이 약을 쓰게 되면 심장이 분명히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처방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제가 거기서 보면서 이분도 이제 진정한 의료인이구나.
그런 약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걸 보면 두통에 대한 좀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을 이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대안이라고 하면 아까처럼 증상을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일 것 같은데요. 머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우리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가 배경이 돼서 머리에 이렇게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데 오장육부에 어떤 문제 때문에 두통이 발생되는가를 이제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이제 강구했죠. 우선 그 긴장성 두통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바라보냐면 우선 뒷목서부터 굳어져요. 뒷목, 뒷덜미, 어깨 굳어지면서 굳어지는 현상이 두피까지 굳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경화되는 거죠, 조직이. 피부, 근육층.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옥죄이겠죠. 네. 옥죄이니까 지끈지끈거리면서 옥죄이는 통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뒷목 같은 것들이 이제 굳어지니까 뇌로 올라가는 혈관을 어떻게 하겠어요? 압박을 할 거잖아요. 압박하니까 충동적인 혈관 충동이 일어나고 혈류 장애도 생기고 이러면서 두통이 생기거든요. 네. 이럴 때는 진통제 쓰지 말고 이거 풀면 돼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위장에서 올라오는 담이에요. 우리가 어깨가 굳어지면 담기 걸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위장에 이렇게 막 먹는 사람들이 잘 걸려요. 그 긴장성 두통에. 그럼 그 담이 이제 그 어깨나 뒷덜미에 이제 뭉치게 되면 굳어지는데 그 담이 뒷덜미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 피부, 두피까지도 담이 껴가지고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옥죄면서 지끈거리고 이제 아픈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진통제도 듣지 않는 그런 혈관성 두통은 또 어떤 걸까요? 혈관성 두통은 긴장성 두통보다 아주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의학적으로는 편두통, 혈관성 두통은 근본적인 치료가 없다라고 이제 네. 손을 들고 있는 아주 난해한 그런 두통인데요. 우선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왜 혈관성 두통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우선 혈관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혈관이 가늘잖아요. 가늘지만 그 혈관이 굉장히 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났다 줄었다 해요. 혈관이. 우리가 혈압이 확 올라가면은 혈관이 늘어나서 혈압으로 2차적인 문제가 안 생기게 방어 역할을 하고 너무 피가 빈혈이 돼서 피가 부족하면 다른데 공급이 안 될 테니까 좁혀가지고 속도를 좀 내게 해서 이렇게 피 공급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혈관의 탄력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혈관에 굳어지는 거예요. 혈관이 굳어지다 보면 혈관이 늘어나질 않죠. 그러니까 그때 피가 빨리 돌고 그러면 늘어나줘야 뭔가 안 생기는데 늘어나지 못하니까 거기서 확장 속으로 팽창 속으로 두통이 혈관성 두통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혈관이 굳어지는 걸 흔히 동맥경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동맥경화의 원인을 콜레스테롤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는 너무 부분적이다고 얘기를 하고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담 독소가 혈관에 껴서 담이라고 하는 건 굳어지게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에 껴서 굳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담 독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과로하고 또 나이가 들고 또 여러 가지 영양 부족이고 그러면 진액이 부족해져요. 우리 몸엔 진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혈관에도 진액이 그러니까 자동차로 얘기하면 윤활유 같은 거예요. 그런 물질들이 잘 분포돼서 혈관을 탄력 있게 아주 잘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윤활유 같은 그런 진액이 과로나 스트레스나 이런 영양 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약해지는 거라고. 그럼 진액이 없으니까 마른 장작처럼 딱딱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진액을 공급해줘야 혈관이 탄력을 얻어서 혈관성 두통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진액이 마르면 혈관이 딱딱해진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편두통의 원인에는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간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난히 화를 잘 내고 신경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간에 우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라가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간에 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간의 화가 상충하면서 이 뇌하수체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뇌하수체가 그 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열성, 독성 호르몬들 분비를 촉진시켜 줍니다. 그 대표적인 게 콜티졸이라든가 카테콜라민이라든가 아세틸콜린 같은 그런 독하고 그런 물질이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몸에. 근데 지나치게 많이 그 분비가 되면은 그것이 이제 막 열성, 독성 공격을 해가지고 혈관이 확장이 되고 혈압이 오르고 뇌를 공격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는 뭐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보다는 간의 우라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격이 좋아져요. 아무튼 그런 것을 그래서 간을 치료해주는 치료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뭐 큰 사고 아니더라도 뒤에서 추돌 사고 있고 그러면은 어쨌거나 체액이 교통사고 순간에 체액이 응결이 돼서 혈전 물질을 만드는데 정상인들의 경우는 그 혈전을 다 분해해서 없애버립니다. 근데 담적이 있거나 몸이 약하고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그게 조금씩 남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고 MRI 안 나오거든요. 그런 혈전, 그걸 우리가 어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의학에서. 그 어혈 같은 것들이 몸에 잔재되어 있는 거지. 그게 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심장이 위축이 돼가지고 뇌에다 혈액 공급을 못 시키는 것들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뭐 항상 우리가 사는 게 스트레스니까. 그러면 뇌에 이제 피폐혈 현상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피가 엉기게 되고, 심장이 약하면 혈전도 심장에도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몸에는 나쁜 피, 어혈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뇌에도 있는데 이게 MRI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세한 혈전도 제거하는 그런 약들을 같이 쓰죠. 아무튼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과 이제 솔루션을 통해서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들을 다 개선하면 상당히 빨리 됩니다. 바로 이러한 그 두통 배경을 우리가 잘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면서 가능했던 그런 치료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치료법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소개해 주신 방법들로 두통과 싸우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그다음에 신경과 CT 촬영, 두통이 너무 심하니까요. 근데 이제 편두통이라고 하시면서 편두통 약을 처방을 해주셨는데 그 약을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볼일 보고 나면 그때만 속이 편안하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뭐 물을 마신다거나 음식을 섭취한다거나 하면은 그게 계속 축적되면서 가스 차고, 또 평소에도 물이 마시고 싶어도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막 두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진통제를 달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명치, 복통, 그리고 두통, 이 두통을 달고 살아야 되는 건가 하면서 그냥 제가 그냥 제 느낌으로 두통약이라도 먹으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 근무를 하면서도 뭘 먹으면 벌써 두통이 올 거를 뻔히 아니까 조금만 느낌이 오면 더 심해지기 전에 고생하지 않으려고 그냥 두통약 복용을 그냥 보약 먹듯이 먹은 것 같아요. 네. 두통과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큰 힘과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두통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1차적으로 선행질환 같은 것들 감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